2월 28일 시행에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및 이용 계획서 뭐로 이용할 건지 이용 계획서까지 제출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옆에 완전히 바람 넣은 게 어디서 문제돼서 바람 넣었죠? LH 사태 때문에 더 그거 됐잖아요. LH 사태. 예. 그 다음에 또 지분 쪼개기 하고 뭐 이제 기획부동산들 옛날에 우리 한동안 제주도 땅에 관심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제 친구 한 명 있잖아요. 개발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통틀어서 땅 투자했는데 아직도 몇 분의 몇 n분의 1 해가지고 자기 땅에 구분이 없어요. 서쪽인지 동쪽인지. 거기에 돈 물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전 재산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값이 또 오르지도 않았어.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계속 계획만 세우다가 바로 시행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상 지역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우리 부산이잖아요. 부산광역시 들어간다 알고 계셔야 되죠. 부산광역시. 그럼 토지 거래가 1억 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1년 안에 1번지를 샀는데 1번지 옆에 붙어있는 2번지를 샀어요. 근데 1번지는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1억 안 되죠.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만일에 이거를 갖다가 2월 달에 샀는데 그해 7월 달에 또 사는데 7천만 원 주고 샀어. 합치니까 1억 넘어요. 그러면 내야 돼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지분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다 왜 이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자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예. 토지 자기는 평당에 10만 원 주고 사는데 도로 내고 토목공사 좀 하고 뭐 해가지고 원가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에 뻥튀기해서 팔아요. 개발 호재 이야기하면서. 그런 회사들 많죠. 한동안은 대기업체에서도 그런 일을 했잖아요. 토지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산시 토지 매매 거래하는데 최소한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평당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10평을 팔지는 않겠죠. 그럼 1억 이상은 거의 다 넘어가겠죠. 그럼 모든 토지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토지가. 그러면 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넣지 않으면 필증이 안 나오죠. 신고 필증이, 실거래가 신고 필증이. 실거래가 신고 필증이 안 나오면 뭐가 안 돼요? 등기 이전이 안 되죠. 등기 이전이. 예,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을 파는 거는 금액 상관없이 1억 이상이냐 1억 미만이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됩니다. 근데 꼼수를 써가지고 올해 7월 달에 5천만 원 사고 내년 6월 달에 1년 정도 있다가 내년 6월 달에 7천만 원 사고. 근데 1년 안 됐잖아요. 며칠이라도. 그런데 합친 금액이 1억 이상 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돼. 내가 1번지 사고 옆에 있는 땅 2번지 사고 또 그 다음 옆에 있는 땅 3번지 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옆에 붙어 있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는 땅은 합쳐서 1억. 기간은 1년. 네. 자, 그 밖의 지역은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 합산도 6억 원 이상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됩니다. 등기가 다 되면 어떡해요? 등기가 다 되다뇨? 요거는 계약하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되는 서류. 2월 예. 이후에 토지를 사가지고 신고 없이 그냥 등기소에서 등기해줬거든요. 2월 28일 자, 요 설명드릴 건데 자, 요거는 그 적용 시점 언제죠? 2월 28일 이후에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 만일에 3월 뭐 며칠 날 뭐 한다라고 했는데 6월 28일 이후가 아니고 그 전에 만일에 했다 그러면은 그건 해당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6월 28일 다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웬만하면 다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자, 제주도에 올 7월 달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사형. 이걸 갖다가 2028년도에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때 비행기 타고 갔던 사람들 다 조사해서 사형시킨다. 이렇게 법을 소급 적용시키지는 않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법에 딱 나와 있어요. 법을 소급해서 적용시키지는 않는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 예,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자, 질문은 제가 손 맞추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상가 건물을 사면 웬만한 토지는 다 1억 넘겠죠? 그럼 건물 부속 토지는 해당 안 돼요. 자,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한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모텔 건물을 사면 모텔의 주차장 때문에 1번지 위에는 모텔 건물이 앉혀져 있어요. 근데 2번지, 3번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만 있는 경우가 있죠. 모텔 매매할 때. 그러면 그 2번지, 3번지는 건물 부속 토지가 아니잖아요. 건축물이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가 아니죠.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상가 건물 파실 때, 나 상가 건물 파는 쪽에 땅인데, 요거는 상가 건물에 따른 토지 매매인데, 토지까지 같이 합친 매매인데, 이건 해당 안 되느냐? 이게 아니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지 않는 땅은 모텔을 매매한다든지, 호텔을 매매하다든지, 주차장 땅을 매매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 1번지 사고 옆에 붙어있는 2번지를 1년 이내에 사는데 이 금액이 합산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다. 1억 원 이상. 이게 매수인별 기준이에요. 매수인. A라는 사람이 1번지 사고, A라는 사람이 2번지 사고, 사람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이상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 밖의 지역은 매수인별 6억 원 이상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 해당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상, 매수인별 기준입니다.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 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땅이 붙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자, 그러면 요 민원 24하고 토지위험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도면 확인을 해가지고 연접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용 시점은 2022년 2월 28일 이후에 체결한 토지거래계약. 자, 제외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 대상입니다. 자, 그럼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자, 매수인은 2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공인중개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이 벌금 카테고리가 많은 게 뭐가 카테고리가 많은가 하면요. 거짓으로 신고한 거, 그 다음에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금액이 3천만 원까지 해요. 3천만 원 카테고리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허위 신고를 했다든지 거짓으로 신고했다든지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매도자, 매수자, 기업공인중개사 다 두들겨 맞아요. 날짜 놓쳐서 기간 넘겨서 하게 되면은, 그럼 그 돈이 굉장히 커요. 그럼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내요. 매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겠는데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 앞에 화면 보세요. RTMS 돼 있죠. 예, RTMS 이 약자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분으로 사서 그 공유 지분으로 사서 여러 명이 산다. 그러면 각자 신고하고 합산 금액이 똑같으면 돼요. 합산 금액이.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는 인별 작성해서 합산 금액이 같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출 대상은 누구냐? 그 다음에 제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RTMS 그 다음에 go.kr 이렇게 되죠. 동시에 제출하느냐?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필증이 발급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신고 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일괄 제출을 권장합니다. 근데 안 주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공무원하고 이야기해서 공인중개사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그럼 추후에 요 매수인이 따로 제출하기로 합니다라고 해서 본인은 과태료 안 맞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서식이 나오거든요. 서식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거지만 우리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금 소개 나오고 차입금 이제 소개 나와서 요 합계 금액 나오죠. 근데 요 토지 이용 계획을 또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앞에 화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토지 이용 계획. 예, 토지 이용 계획을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토지 이용 계획에는 보세요. 예시 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는 게 낫습니다. 농업 경영한다. 뭐 나무 심는다. 산림 경영한다. 건축할 거다. 건축물 건축한다. 뭐 도로를 이용할 거다. 자, 그다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현상 보존. 이렇게 간략하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 예시를 요 국토부에서 올려놓은 것들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2억 원의 매매 계약 체계라고 앞에 화면 보세요. 예. 자기 자금 1억 5천만 원, 예금액 5천만 원, 아버지 정리 5천만 원, 토지 보상금 5천만 원, 차입금 5천만 원, 토지 담보 대출 5천만 원 해서 농사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 그래서 1억 원 이상 토지 거래 대상이라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예금액 5천만 원 했죠. 정려상속 5천만 원 표시했죠. 직계 좀비속 관계는 뭐라고 부 적습니다. 토지 보상 5천만 원 받은 거 있죠. 그럼 요거 합친 속에 1억 5천 적었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토지 담보 대출 5천만 원 했죠. 5천만 원. 그 다음에 속에 5천만 원 했죠. 요 5천만 원, 요 속에 1억 5천 합쳐서 2억 했죠. 그런데 뭐 한다고? 농사 지은다고. 이용 계획은 농업 경영.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7억 원의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자기 자금 4억, 예금액 3천만 원, 주식 처분대금 1억, 부동산 처분대금 2억 7천만 원, 차입금 3억 중에서 토지담보대출 2억인데 배우자한테 차용했어요. 1억. 이게 가능해요? 10년간 정년은 6억밖에 안 되잖아요. 차용 가능해요. 그런데 차용하실 때는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차용증을 만들어서 내용증명을 띄워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부부끼리든 직계 좀비 속이든 내용증명 차용증 만들어가지고 연 뭐 4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자는 얼마 언제 뭐 빌렸고 이렇게 내용증명을 띄워놓으면 그 내용증명 띄워놓은 그때 차용한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건데 직계 좀비소. 근데 갑자기 나중에 이거 정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두들기면 한다고 정년세. 내용증명 띄워놓으시면 제일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공정하셔도 돼요. 근데 공정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증명 띄워놓으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배우자에게 차용 1억. 그래서 치대가라는 토지에 침례업수 등을 심을 계획입니다. 시간이 오버되는데 예, 일단은 조금만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3천만 원 적었죠. 주식 매각대금 1억 적었죠. 부동산 처분대금 2억 7천 적었죠. 앞에 화면 보세요. 속에 상 나왔죠. 금융기관 대출에 토지담보대출 2억 했죠. 그런데 자, 부부 체크했죠. 부부 체크하고 1억 빌렸죠. 배우자인데 그러면 이 합계금 3억이죠. 그럼 4억 더하기 3억 해서 합쳐서 7억 적었죠. 근데 이용 계획은 뭐라고요? 산림 경영.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시 3에 지분 일부 2분의 1에 대해서 5천만 원 계약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차입금 2천만 원, 친구의 차용 2천만 원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임야 그대로 이용하려는 경우, 자 지분이죠. 지분은 금액 상관없이 어떻게 모두 다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된다. 그래서 예금액 2천만 원, 주식 매각한 거 1천만 원, 그래서 속에 3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자 그 밖의 관계 체크했죠. 누구한테 빌렸어요? 친구한테 2천만 원 빌렸죠. 그래서 소개가 5천만 원. 그런데 임야 그대로 이용하려고 한다. 임야 그대로 이용. 그러니까 뭐라고 해놨죠? 이용계획의 현상 보존.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매수인 A가 7천만 원에 샀어요. 7천만 원. 예. 5월 달에 샀는데 11월 달 1년 안 됐죠. 서로 마땅한 토지 101번지에 관해서 또 5천만 원 해서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해당 토지에 식당을 신축하려고 해요. 그런데 7천만 원, 5천만 원은 자금조달 계획서 해당 안 됐는데 마땅한 토지가 1년 안이죠. 1년 안. 그러니까 총 거래 금액 1억 2천만 원에 관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년 이내에 서로 마땅한 토지 취득 시 거래 금액 합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총 합산한 금액으로 앞에 예금액 3천만 원 있었고 주식 1천만 원 있었고 정려받은 거 어머니한테 직계존비성 뭐 돼 있죠? 뭐 예, 4천만 원 했죠. 그래서 자기 자금 어떻게 8천만 원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 친구한테 또 4천만 원 빌려서 사는 걸로 했죠. 예, 그래서 차입금 4천만 원. 그래서 앞에 7천만 원 주고 사고 5천만 원 주고 사고. 그럼 요거 합친 금액 있죠. 합친 금액을 총해서 적는데 식당 한다고 했죠. 건물지어서. 그래서 건축물 신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RTMS 신고 매뉴얼, RTMS가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